대표님은 스스로 유연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연성은 왜 갑자기? 제가 그렇게 딱히 궁금한 건 아닌데 네. 작가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써놓은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계속 유연하다고 어필하고 있잖아요. 네, 플렉서빌리티, 예. 유연성하고 저는 그것보다 뷰티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뷰티풀, 네. 관세도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자꾸 자기는 뭐가 더 아름답다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저분은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건 본인은 유연하고 본인이 하는 건 다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답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막 피철철인데. 예.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이제 뭔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는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최근에 나오는 관세와 관련해서 뭐 일부 유예 시사도 하고 상호 관세, 뭐 면제, 품목 관세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유연하다고 봐주는 것 같아요. 뭔가 시장이 그래도 좀 화답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 유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하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주관이 없는 거고. 예, 네. 주관. 아니 네. 그 왜 트럼프하고 시진핑을 강대강이 아니라 광대강이다. 이렇게도 막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트럼프가 좀 약간씩 태도를 바꾸는 거 보면은 뭐 유연하다라고도 봐도 괜찮긴 하겠네요. 네, 일단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데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채권 수익률이 네.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됐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지금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좀 체크해 보면서 오늘 또 개장에 앞서서 뉴욕 증시 또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뭐 하락할 거라고 보여졌었는데 그러니까 애플 빼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이 해서 이제 급등했던 부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좀 M7들은 왔다 갔다 하고 오른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섞이는 모습인데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이제 지속될 수 있다, 지속되지 못한다 이렇게 완전하게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먼저 보시면은 저도 트럼프 같이 아주 플렉서블하고 네. 유연한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미국 시장도 보면은 아침 달랐다가 오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끝낼 줄은 몰라요. 네. 아침에는 별로일 것 같은데 끝나는 거 보면 좀 올라가 있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별로고 뭐 이런 게 지금 겹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지난 거는 같으나 지금 불확실한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네. 반면에 미국 국제 시장이나 미 달러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잖아요. 네. 한쪽은 좀 더 걱정했던 데는 좀 덜하고 네. 덜 걱정했던 데는 좀 더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마냥 지금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도 좀 웃을 상황은 의심의 눈초리를 좀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건데 플렉서블이라는 게 유연한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앞에 형용사를 하나 넣어서 피철철 흘리는 그러면 블러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블러디가 피철철 흘리는 뜻도 있지만 매우 아주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블러디 플렉서블하다. 피가 흘리는 가운데 좀 유연한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그 중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 누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누구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단연코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미국은 지금 오히려 피를 보고 있잖아요. 미국의 기존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상당 기간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의심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의 정책이나 미국 트럼프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없던 게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상당한 지금 균열이 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조기 수습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최근에 금값 뛰는 거 보세요. 네네. 금을 그러니까 제일 트럼프에 많이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거예요. 금을 제일 많이 사재기한 데가 어디였죠?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 추락일까요? 아니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 추락일까요? 뭐 두 개 다 두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의 그 뭐 여러 가지 쌍둥이 적자에 대해서 네, 사실은 그게 뭐 오늘 내일 뭐 그쵸. 어제 오늘 내일 그쵸. 새로운 예, 얘기도 예. 아니잖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던 쌍둥이 쌍둥이 적자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쌍둥이 적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의심을 하면서 미국에 지금 플러스 유입 돈이 얼마고 네. 나가는 돈이 얼마여서 야 이거 이자 이러면 매년 이렇게 불어나네? 그럼 이 곡선이 이렇게 되겠네. 지금 기업에서 따지는 손익계산서를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손익계산서를. 그럼 여기 물음표가 상당히 크게 찍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시작됐다는 거는
오히려 자초한 그런 측면이 좀 있다. 네. 그래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뭐 관세 90일 유예하면은 그 90일 동안은 또 수면 밑에서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냥 추측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불확실성이나 불투명성이 더 많아지는 이런 국면 아니겠느냐. 물 밑에서 미국과 중국이 뭔가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좀 나오면 좋은데 미국에서 계속 유화 제스처를 취해도 중국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끝에 가면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진핑일 수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트럼프가 나와서 애플 얘기를 내가 도와줬어 팀쿡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런 식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전세가 자동차주 다 오르고 이런 상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트럼프가 인싸는 인싸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를 트럼프가 몰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너무 심해지면 이제 안 믿잖아요. 계속 로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뭐 연장 유예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한번 카더라 통신으로 가짜 뉴스를 돌았었다가 장중에 막 난리 변동을 쳤죠. 치다가 아닌 게벼 그래가지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그거에 그 기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반등을 세게 해서 한 단계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애플도 뭐 팀쿡하고 얘기한다. 그 얘기한다는 게 야 우리가 지금 아이폰 90%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파는데 이거 어떻게 500만 원 어떻게 사?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기도 생각해보고 좀 심했나? 그러면서 그것만 좀 빼주고 막 이런 식의 개별 기업별 아니면 개별 품목별 이런 로비들이 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면 이것 빼주고 저것 빼주고 하다 보면 뭐 남는 거는 결국은 대중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뭐 이런 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언젠가는 이제 합의는 될 텐데 네. 그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좀 연장이 오래될 것 같다.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좀 안 좋은 거죠. 애플이 물론 뭐 그런 거를 좀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네. 애플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우리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해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뭐 아직 지켜봐야 될 게 많은 거죠. 애플은 이제 해외 중국에도 많이 팔고 글로벌하게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긴 하네요, 말씀대로.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또 이제 트럼프가 EU를 만든 것 자체가 이게 미국을 공격하려고 니네들끼리 연합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코멘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 편을 만들었던 바이든 시대랑은 좀 다르고 나 혼자 딱 독불장군처럼 예. 딱 되고 뭐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줄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줄을 잘 쓸 것 같지도 않아요. 이유도 이제 뭐 상당히 이게 친구였다가 지금 등을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멀어지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자꾸 이제 붙으려고 하는 건데 이유도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미국으로 가는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막혀버리면 어디로 갈까요? 다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잉여 생산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그쪽에서 또 내수하는 사람들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 국면이 빨리 좀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쪽으로 좀 가까워지는 뭐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가 볼 때도 이것들 봐라. 왜 이쪽 가서 또 붙고 있지? 그럼 내가 뭘 또 유화를 시켜줘야 되나? 그래서 잡아오려면 뭘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서로 밀고 당기기 이런 국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뭐 중국이 너무 값싸게 너무 오랫동안 이걸 갖다가 생산해서 수출해 만들었다. 왔다.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잖아요. 뭐 이제는 베트남, 뭐 밑에 캄보디아, 스리랑카, 뭐 이쪽 인도 뭐 포함해서 이쪽 정도 빼면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가서 그거 뭐 어떻게 만들겠어요? 미국 가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못 그 만들죠. 싼 가격에.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뉴스 같은 데서 얘기할 때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공장을 가져오는 거는 오케이인데 공장에 가서 너 일할래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온다 그랬대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남성의 정저우라는 데서 그 팍스콘이 전 시민들이 다 들어가서 그거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어느 공장 하나 졌다고 치면 거기 다 들어가서 그걸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걸 다 로봇으로 그럼 대체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서 그걸 뭐 무조건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와라? 이거는 조금 그냥 관념적으로는 우리 할 수 있다 그런 건데 공장 짓는데 뭐 3년에서 5년. 그 기술자들도 숙련되는데 그러면은 트럼프는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 과실을 타려면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더하겠다 이미. 하시잖아요. 네. 연세가 지금 그럴 연세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씀인데 조금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그 애플 팀쿡 CEO도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부품에 대해서 그 관세 유예를 시사했고 그에 따라 주가도 좀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서서 애플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나섰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관세가 곧 부과될 텐데 아직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지금. 그거 하려면 좀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조사도 해야 되고 그 뭐 법상으로 예, 뭐. 보면은 조사하는데 뭐 한 9달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만드는데 예. 또 한 3달 걸리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거 분명 트럼프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반영을 해주겠죠. 그럼 근데 반도체, 주가적으로는 어제 큰 이제 반응은 없었는데 예. 어쨌든 블랙웰 이제 곧 나온다고 했던 모델이 이제 지금부터 벌써 양산을 시작한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는 거고 5천억 달러 뭐 이런 거 해서는 댈러스 좀 미국 텍사스죠. 텍사스에 가가지고 이제 2개 지역에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죠. 양산해서 나올 때까지 한 2년 빠르면 2년, 늦어도 뭐 3년 그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아직 반영은 좀 덜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도 젠슨 황이 가가지고 로비했으니까 지난번에 확 예. 바뀐 거잖아요. 예, 또 예.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로비를 누가 먼저 측근에서 빨리빨리 하는 애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뉴스에서는 저는 약간 네. 갑자기 슈퍼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엔비디아가 슈퍼컴을 하느라고 5천억 불을 하겠다는데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은 슈퍼컴은 또 양자 컴퓨터랑 또 무슨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면 지금까지 AI 관련된 걸로 계속 밀더니 갑자기 AI는 어디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는지 약간 뒷전으로 미루면서 슈퍼컴 얘기하고 양자 컴퓨터 얘기하고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게 아닌가.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양자컴까지는 뭐 가려면 아직도 시간 멀었죠. 아직도 멀은 것 같고 슈퍼컴은 뭐 갈 수도 있는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걸 얘기하는 기저에는 AI 쪽에서 아무래도 수요가 뭐 이런 거 우려된다 뭐 이런저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석 관점에서 지금 놓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니네 성장 동력은 그럼 어디서 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살아남으려고 여기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관세 이슈가 이렇게 터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도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던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가는 성장 동력이 있으려면 AI 이외에 뭔가 좀 하나 더 있으면은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내부에서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보고 관세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막 이렇게 막 포커스 중심이 돼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미국 주가 AI 주가 버블이다. 뭐 PER이나 이런 게 높다. 그래서 고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2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좀 낮아진 건가요? 제가 그런 거를 좀 보는 이제 선행 PER 차트 같은 거가 있는데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뭐 여기는 이제 팔란티어죠. 165배입니다. 선행 PER이라는 거는 12개월 후의 이익을 지금 앞당겨서 지금 보는 건데 밸류에이션이 165배예요. 미국 S&P 기준으로 지금 20배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그거 대비해서 무려 8배가 여전히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주가 시장이 반등하면 같이 반등하는 거고 떨어지면 망하면 또 같이 망하는 거고 이런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103입니다. 시장 평균 대비 5배가 높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하나만 가지고는 저거는 그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에는 완전 자율주행 FSD나 뭐 휴머노이드나 뭐 이런 거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으면 저 2개 회사의 주가는 설명이 안 된다. 근데 팔란티어나 테슬라나 지금 상당히 친 트럼프 기업이잖아요. 네.
아주 그 트럼프 옆에서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런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용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가운데쯤 오면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 보면은 선행 PR이 한 27배 정도로 저렇게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로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거긴 또 한 25배, 26배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가 고점 치고 그럴 때는 33배, 34배 여기까지 갔어요. 그 33배면 좀 높네. 근데 그때는 다른 회사들도 다 뭐 30배, 35배 막 그 언저리 다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저 정도까지는 내려왔다. 그래서 선행 PR로 봤을 때는 미국의 빅테크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좀 사들어갈 만한 느낌은 있다. 이런 생각에는 저는 동의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관세 이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죠? 경제가 지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안 사는데 그러면 지금 저 선행 PR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봤을 때 이익을 바라보고 저 선행 PR의 숫자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은 조금 낮아진 것 같이 보여도 이익단이 추가로 뭐 15%, 20%더 축소된다고 하면은 저 지금 선행 PR이 저게 온전한 선행 PR이 아닌 거예요. 또 이 지금 보이는 숫자 자체를 20, 30%더 업해서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전히 저게 싼지 안 싼지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이번에 이제 어닝스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여파가 조금 있을 거고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날 텐데 그거를 좀 확인하고 난 연후에 좀 미국 시장이 이제는 살만하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저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비싼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러니까 같이 다니잖아요. 시장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망가지면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개별 뉴스가 물론 이제 들쭉날쭉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회사를 하나 찍어가지고 뭐 옛날에 테슬라 올라가듯이 테슬라 뭐 이런저런 스토리로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 거를 지금 논하기에는 경제 전반에 지금 그 덮여 있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좀 여쭤볼게요. 오랜만에 뭐 단기물, 장기물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관세 이제 강경하게 나왔던 관세 정책에서 약간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듯한 스탠스를 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때요? 그 채권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들쭉날쭉했는데 지난번에도 네. 5%를 향해서 갈 것 같이 예. 하다가 또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쭉 밀렸다가 또 4% 밑으로 처지나 했더니 어느덧 또 4.5를 또 찍고 왔다 갔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들이 뭐 중국에서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미국을 물먹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헤지 펀드들이 지금 돈이 모자라 가지고 미국 국채를 갖다가 빨리 현금화 해가지고 지금 담보 메꾸려고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일본이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급해지니까 좀 파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거 방향성은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의 이슈에 지금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를 저는 좀 강하게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에 미시간대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쭉쭉 올라가잖아요. 네네. 지금 5%대를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야, 좀 있으면 그 다음 달에 보면 뭐 10% 가는 거 아니야? 지금 트럼프 말대로 한다고 하면 뭐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10년물이 뭐 4.5대 밑에서 약간은 멈춰 있습니다만은 30년물은 또 아니잖아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저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잠재해 있고 언제든지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엔화가 자꾸 너무 급하게 강해지고 있다. 이러면 엔캐리 자금들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엔캐리 자금으로 문제가 됐던 게 작년 8월 5일 했잖아요. 블랙 먼데이가 네네. 펀드가 2개가 청산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요동을 치면서 전 세계를 또 나락으로 보냈던 건데 지금 아직까지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나 뭐 이런 거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시장 안에는 언제든지.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따질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매도 정점에서 에쿼티 시장이 조금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지뢰밭 증시일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 침체로 만약 간다고 하면은 1, 2분기 정도는 뭐 각오를 해야 된다. 어닝스 시즌마다 실망적인 스러운 기업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 그걸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이던스들은 계속 내려가고 있나요? 어닝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은? 가이던스를 이제는 안 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 이제 아예 안 예, 해요. 예. 자기들도 모르니까. 아니 저렇게 플렉서블하고 저렇게 트럼프가 유연성 있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 다음날 또 달라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갑자기 며칠 상관에 한 달 상관에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겠다고 오던했던 것도 야 거기 지금 선박 지금 다 실었니? 안 떠났으면 거기 있으면 좋겠는데 안 받겠다고. 그런 지금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불확실성에 예.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라는 것도 돈 벌 자신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책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조변석계하고 있는데 투자 계획이 이게 서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엔비디아나 이런 투자 계획들도 나오는 것도 뭐 의향을 얘기하는 거 진짜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빨리 그게 정시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할 거예요. 일단은 그 로비를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가서 좋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트럼프 마음을 좀 바꾸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무역 확장법 232조 이게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와 의약품을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건데 뭐 반도체는 뭐 어떤 뭐 AI 패권 쪽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치겠는데 의약품도 국가 의약품도 지금 뭐 중국에서 네. 그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30%대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니까 아니 지난번에 코로나 못 보셨어요? 그거 처음에 발발한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우한 코로나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우한 코로나라고 네. 했잖아요. 무한이라는 데서 이제 그게 발발을 했는데 그거 실험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진짜로 무기화 된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상당한 거잖아요. 그때 미국이 국경을 갖다 봉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뭐 확실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반도체는 네. 아니 자기들이 다 갖다 쓰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네. 막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근데 다행히 뭐 조사하는데 9달에 리액션 나오는데 1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너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시장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프로덕트 바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건별로 네. 조금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어저께 이제 좀 시장에서 묻혔는데 이제 반독점 얘기가 원래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구글, 메타 네. 다 반독점이 네. 있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메타가 반독점으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을 없애라, 분할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독점이 이렇게 드러나면 이제 M7이 아니라 그 차별화되면서 뭔가 시장이 좀 바뀌는 경향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저는 M7 주가의 영향력이 뭐 약화는 이제 많이 됐잖아요 최근에. 근데 앞으로도 뭐 여전할 거라고 봐요. 반독점 이슈로 중간중간 태클을 걸겠지만은 대체를 그러면 대체제가 없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장 내에서의 지위 자체를. 그래서 반독점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돈을 페널티를 내라, 뭘 해라, 뭐 유럽에서도 그럴 거고, 뭐 중국에서도 그럴 거고 이렇게 이슈가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 쪼개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옛날 같이 네. 따로 가라. 그거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또 대체할 그 회사나 뭐 그런 것들도 시장 내에서 찾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뭐 M7의 시가총액 비중이 이미 뭐 S&P 기준으로 뭐 50% 넘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M7의 주가가 어떤 날은 막 3, 4% 올랐다가 어떤 날은 뭐 3, 4% 내렸다가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아져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그 이후에는 ETF 펀드들이 2배짜리, 3배짜리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7의 영향력은 여전할 거다. 왜? 돈들이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네,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그 본인들도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주머니가 텅텅
이제 점점 비니까 테슬라 오너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 1등 부자였다가 돈을 엄청나게 까먹었다가 다시 좀 복구 좀 하고 그러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뭐 팔란티어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사주 또 매입이나 뭐 이런저런 걸 하면서 다시 시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주가를 유지하려고 왜 자기 재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액션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보면은 연초에는 한참 막 유럽 증시 좋았고 중국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 판도가요. 미국에 많이 좀 종속되는 게 아니겠느냐. 예. 미국의 흐름에 이런 아. 생각을 해요. 우리 시장은 작년에는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초 한 1월, 2월은 오히려 반대로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예. 뭐 오늘 기준으로만 봐도 우리 시장은 연초 대비해서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돌아와 있잖아요. 약간 뭐 경미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미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앞서서 있습니다만은 바닥권에서 탈출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탈출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미국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격이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거 하려면은 대선 6월 3일 날 끝나고 그거 나고도 뭐 또 한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그걸 지금 뭐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얘기를 한다고는 대화를 하겠다고는 합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야 그거 빨리 응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늦춰라. 그들 패에 지금 말려들지 말고 더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더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런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빨리 오는 나라일수록 더 페이버를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서로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어쨌든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V자로 올라가는 그런 장보다는 좀 탐색하는 장이 왔다 갔다 하는 진동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속은 거는 네 탓이지만 네, 두 번 속은 거는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레포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다음부터 트럼프 말을 믿지 말라고 쓰는 레포트인지 아니면은 더 믿으라고 쓴 레포트인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리고 사람 마음도 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트럼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음. 트럼프는 아주 압도적으로 심한 그런 사람이고 또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또 그런 거에 많이 흔들리고 이런 사람 같은데 트럼프가 그러면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이 어디냐 이거죠. 부동산 쪽에 비즈니스를 오래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금리입니다. 금리.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네. 왜? 근데 지금 금리로 뭐 중국이 공격을 한 건지 헤지펀드인지 일본인지는 몰라도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뜨거워로 가버린 거예요. 야 이게 내 생각만큼 이렇게 안 가네. 그리고 옆에 보좌진이 야 막 금리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안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베센터한테 가가지고 채권쟁이니까 그쪽은 야 이거 설명 좀 해줘봐.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야 이거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강경파로 갔던 생각들이 지금 다시 시장의 견해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벤센트로 오다 보니까 지금 정책이 완전히 혼선을 빚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있고 막 갖다 행정명령 서명해 놓은 거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꺾지를 못하잖아요. 그 뭔가 명분을 보면서 빨리 와서 우리랑 협상하자. 그리고 우리랑 협상하는 나라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위기 국면, 위기 컨트롤을 지금 하는 국면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의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수싸움이 언제 끝난 거냐. 그러니까 누가 어떤 계기로 빨리 협상을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좀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지금 시장이 조금씩 그래도 뉴욕 증시예요.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은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왜냐면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최근에 바닥에서 뭐 3배수 ETF나 뭐 떨어졌을 때 아주 사신 분들. 고위험 상품에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밑에서 사신 분들은 주가가 뭐 5% 10% 올랐으면 네. 3배수면 그거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연간 기대 수익률이 그분들의 기대 수익률이 뭔지는 몰라도 당연히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얼마나 보시려고 그거를 기대를 할까요? 아니면 또 이제 시간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쌀 때마다 조금씩 네.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투자 그, 성향. 들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렇긴 하죠. 어떤 분들은 왕창 밑에서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위에서 왕창 물리고 물려가지고 계속 물 타는 분들이 있고 아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그러나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춰라. 아.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